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군인들이 특히 이제 병사들이 복무를 하러 군에 갔을 때 제일 많이 받게 되는 처분, 징계 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요, 그러니까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일반인이 받지 않는 처벌을 받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징계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거는 공무원도 있고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어떤 신분 관계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받게 되는 처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처분은 내가 그 신분에서 벗어나는 순간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처분을 할 수가 없고 신분 관계에서 받았던 그 징계 처분은 내가 그 신분을 떠나는 순간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걸 징계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병사라면요. 병사들이 군대에 가서 제일 많이 받는 처분이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거. 뭐 예비역이시거나 아니면은 현역이시거나 제일 기억에 남는 처분이 뭐예요? 영창입니다, 영창. 바로 여기 있는 영창. 영창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인이 아닌 분도 영창 간다 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좀 있는 말이죠. 임팩트도 있고. 자, 그러면은요. 자, 영창 한번 볼까요? 이거 2016년 수치입니다. 2016년에 병사들이 영창을 간 숫자는 몇 명이나 영창을 갔을까요? 11,594명이 영창을 갔습니다. 육해공군 다 통합해서입니다. 이거 적은 숫자인가요? 많은 숫자인가요? 제가 볼 때는 적은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말이 나온 김에 병사들이 받게 되는 징계 처분 한번 봅시다. 자, 33,469명. 제일 압도적인 징계 처분을 받은 이건 뭘까요? 징계 벌목이.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무서워할 수 있는 병사들이 영창보다 더 무서워한다는 바로 휴가 제한입니다. 휴가 제한. 군인들은요. 영창은요. 어떻게 보면 군대는 어차피 그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잖아요. 일정 시간 부대라는 영내라는 곳에 이제 감금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영창이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게 어차피 부대에서도 생활관에서 생활해야 되고 영창이랑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휴가 제한이 더 세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면 휴가 제한은 군인들한테 휴가는요 정말 중요한 거죠.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그 휴가를 못 가게 한다? 그거는 엄청난 처벌이죠. 그래서 휴가 제한이 굉장히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됩니다. 우리나라 군인들한테, 병사들한테. 자, 그리고 6,053명이 간 건 뭘까요? 이거는 가장 약한 거, 근신입니다. 근신, 휴가 제한, 영창. 자, 그럼 41명이 처벌을 받은 건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 강등입니다. 강등. 자, 병사들도요. 강등이 있어요. 병장이 만약에 어떤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하면은 강등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상병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강등이라고 하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병사들은.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창입니다, 영창. 자, 영창을 가요. 자, 영창의 근데 실질이 뭡니까, 영창? 영창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영창은요, 구금입니다, 구금. 이 실질은 구금이에요. 자, 구금이라는 건 신체를 어떤 일정한 장소에 감금해 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구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권력이 할 수 있는 구금은 뭐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는 거죠. 감옥에 가거나 유치장에 들어가거나 그런 것들을 말하죠. 영창으로요. 우리가 영창이라고 하지만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와 똑같은 새창살이 있는 겁니다. 새창살. 그 안에 있는 특정한 공간에 이제 갇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창의 실질은 구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체를 구금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거 없이 그냥 막 갖다 잡아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래서 구금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 영장이 뭡니까? 우리는 영장주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장이 없이는 사람의 신체를 구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근대 형법의 대원칙이에요. 자, 영장은 그럼 누가 발부하죠? 영장은요, 법원에서 발부합니다. 법원에 누가요? 법원에 판사님이 발부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사건, 사고를 보면은 이렇게 검사가 청구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하잖아요. 판사가 발부하는데 뭐 영장 전담 판사가 있어서 뭐 발부가 됐네 안 됐네 막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없이는 절대 우리 국민의 신체를 구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군대는 어때요? 자, 군대는 영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창은 구금이랑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자, 근데 영창은 누가 보냅니까? 영창을 보내는 거는 징계권자가 보내죠. 징계권자가 누구예요? 병사들의 징계권자는 중대장입니다. 중대장. 자, 중대장은 계급이 뭐죠? 중대장은 계급이 대위입니다. 대위. 자, 그러면은 물론 이제 중대장은 징계권자고 영창은요. 영창이라는 건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의결을 해서 영창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대장이 징계권자니까 징계위원은 그 밑에 계급 뭐 부사관이나 뭐 중위까지 소위 중위까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징계위원으로. 그렇게 3인 이상이 모여서 심의를 해서 징계 의결을 해서 영창에 나왔다. 그리고 나서 이 징계권자의 중대장이 오케이 사인하면 영창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영창이랑 구금이랑 같은데 민간에서는 이 사람이 여러분이 만약에 군인이 아니었다면 지금 그냥 일반 국민이었다면 법원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지 비로소 구금할 수 있는데 내가 군인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대장이 뭐 발부한 것도 아니죠. 중대장이 사인한 징계 처분서를 가지고 여러분은 영창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게 급이 맞아요? 중대장과 판사가 이게 급이 맞습니까? 이게 급이 맞냐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 의무복무를 하러 군대에 왔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맞나요? 이 영장주의는요. 엄청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위반하면요. 헌법 위반입니다. 위헌입니다. 위헌. 그렇기 때문에 저 숫자들 좀 지울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의 이 영창 제도는요. 엄청난 비난을 받아왔고요. 비판을 받아왔고요. 헌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비판을 수십 년간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죠. 이게 이 영창이 2018년도에 2018년이죠. 2018년에 이 영창을 드디어 폐지한다는 법안이, 그러니까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가 됐는데 아직도 계류 중이죠.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 분들께서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이거를 미처 이제 처리를 못 하신 거죠. 1년 동안. 그래서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이 군인사법 개정안, 영창을 폐지한다는 이 개정안은 아직도 이제 국회에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창 제도는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은 존재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든지 영창 처분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창 제도가요. 간부한테는 없습니다. 간부는 없어요. 간부는 없습니다. 간부는 영창을 보낼 수가 없어요. 왜? 간부를 이렇게 영창을 보내면 구금시키면 판사의 영장 없이 구금시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병사는 해요.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병사한테만 존재하는 이 영창이라는 제도. 아무튼 이 영창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니까 일단 위험이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창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창 처분을 받으면은 영창 절차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영창이 발부가 되면 영창이 의결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군에서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희석을 시켜줘야 돼요.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희석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생긴 절차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영창 적법성 심사라는 제도를 2006년에 도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영창 적법성 심사는 누가 하냐면 누가 하는 게 맞겠어요? 자, 민간에서는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군에서 민간 법원의 판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군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군판사. 근데 여러분 군판사는요.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군 판사는 안 되고, 그럼 누가 있어요? 군 판사는 여러분 군 법무관이잖아요. 군 법무관의 하나의 보직인 겁니다. 군 판사는. 원래부터 군 판사는 없어요. 민간은요, 판사는 계속 판사잖아요. 근데 군대는요, 군 법무관이 판사도 했다가, 검사도 했다가, 뭐, 법제 송무 장교도 했다가, 법무참모도 했다가 막 순환 보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 판사는 숫자가 안 되니까 안 되고, 그럼 누가 하냐? 군 법무관이 이걸 맡게 되는 겁니다. 영창 적법성 심사를 누가 해요? 자, 군 법무관이 합니다. 근데 군 법무관은요, 어디에 보직이 돼요? 군 법무관이 있는 부대는 어디예요? 여러분 군생활하면서 법무부 가보신 적 있어요? 법무부 가보시면은 안 좋은 거죠. 사고를 냈기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무부는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법무부는 어디에 있냐면 사단급에 있습니다. 사단급.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무관이 배치되는 최저 단위가, 최저 부대가 사단이에요. 사단. 물론 이제 가끔가다 원스타 부대에도 가기는 해요. 그런 거 이제 뭐 3군 지사 뭐 그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몇 개의 특수한 부대는 원스타 부대에도 군 법무관이 있지만 보통은 사단급에만 배치가 됩니다. 사단급 이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병사 여러분들이 대대나 연대에서 징계 처분을 받아도 법무관을 만날 기회는 없는 거죠. 근데 영창 의결은 적법성 심사 때문에 무조건 사단 법무실에 있는 군법무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군법무관이 그걸 심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대면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얼굴을 보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영창을 받았는데 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실체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사고를 저질렀는데 다 같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나만 처벌한다. 나만 본보기로 처벌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사유가 없는데도 뭐 할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아무튼 이유가 있어요. 영창 의결이 잘못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적법성 심사를 할 때 이 군 법무관한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자,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때도 안 된다. 이때도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영창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 자, 항고라고 해요. 영창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소송은요, 항소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영창,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요, 항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는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예, 용어가 달라요. 자, 항고를 하는데, 여러분이 영창을 받게 되면은, 영창뿐만이 아니라 징계를 받게 되면 징계 처분서를 줍니다. 그 처분서에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싶으면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요. 써 있어요. 그 밑에. 자, 30일 이내 하셔야 돼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항고를 하셔야 되는데, 항고를 하면 어디로 가냐면, 사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단. 그러니까 사단 사령부에서 다시 이거를 심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절차를 다시 거쳐서, 물론 위원들이 바뀌겠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근데 항고를 잘 안 하시죠? 병사 여러분들은 항고를 잘 안 해요. 왜냐면, 항고를 하면은 이게 시끄러워진다는 거죠. 자, 내가 어떤 중대 소속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징계를 받았어. 근데 내가 이걸 항고를 하면 이게 사단으로 올라가. 그러면은, 일단 그 부대에선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 예하 부대에서는, 얘가 항고를 하면 이게 사단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항고를 권장하지 않아요. 권장하지 않고,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 내가, 다른 것도 있는데, 요것만 내가 이걸로 징계를 할 거니까 그냥 징계 받고 말아라. 징계 받고 끝내라. 뭐 그런 식의 그런 풍토가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고를 잘 안 하는데 여러분, 항고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는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권리 위해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아요. 법은. 그리고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 처분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고요. 영창에 대해서 항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따라오냐면 이게 따라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 집행이요. 정지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집행 정지가 무슨 말이냐면은 영창을 받았지만 내가 항고를 하잖아요. 내가 영창을 받았어. 근데 내가 30일 이내에 항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집행이 바로 정지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행이 정지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영창을 안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다른 건 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영창만 그래요. 왜? 영창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니, 요소가 아니라 영창은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영창은 위헌이기 때문에 모든 징계 벌목 중에서 특히 영창만 적법성 심사라는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영창에 대해서는 항고하면 바로 집행이 정지가 돼요. 항고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왜냐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가 항고를 했는데 집행을 먼저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창은 최대 15일이죠. 그러면은 항고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무리 빨라야 한 달 정도가 걸린단 말이에요. 한 달 이상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내가 항고를 했는데 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나를 영창에 집어넣어 버리면 이미 집행이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항고해서 아무리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뒤집힌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영창을 갔다 왔는데 그럼 아무런 구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창은요, 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말해주면 골치 아프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영창에 대해서 항고를 남발하면 안 되니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알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랐다고 해도 그거는 아무런 항변 사유가 되지 않아요. 모르는 건 누구 책임이다? 네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고를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이 물론 결정할 문제지만, 내가 최소한 영창에 대해서 항고를 했을 때 그 집행이 정지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항고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죠. 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창에 대해서 항고를 하면 집행이 정지된다. 그리고 항고를 할 때는요, 군 법무관 있죠. 이 보직 이름 뭐냐면요, 인권 담당 군 법무관입니다. 엄밀하게 정확한 이름은, 명칭은. 이 인권 담당 군 법무관은요, 모든 사단에 있어요. 모든 사단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인권 담당 군 법무관이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6규에.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내가 항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인권 담당 군 법무관을 찾으세요. 이거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찾아서 나 이거 항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식을 주시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도와줘야 됩니다. 안 도와주면 이 사람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쩔쩔매지 마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허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 만약에 저녁이 만약에 한 달 남았다. 근데 영창 의결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항고하면 어떻게 되죠? 항고하면 집행 정지돼요. 집행 못합니다. 영창을 못 보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단으로 올라가서 항고 준비를 하겠죠. 항고 준비를 하는데,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이게 이제 절차가 늦어지면은 항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역을 해버리는 수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이 친구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징계라는 거는 그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전역을 하면은 신분 관계가 없어지잖아요. 군인이라는 신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징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항고라는 제도로, 그러니까 이 영창은 항고를 했을 때 집행이 정지되는 점과 여러분은 병사들은 의무복무 기간으로서 전역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점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런 효과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나를 규율하는 법인데, 나에 대한 건데, 내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군법 교육이나 어떤 그런 교육 시간에는 알려주지 않는다. 예. 이런 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권리 구제의 방법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 병사들의 권리가 하나 더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인사소청. 자, 인사소청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인데, 이 항고 말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이 인사소청입니다. 이거는 2015년에 도입이 돼요. 왜? 원래 인사소청은요, 간부한테만 주어졌던 권리입니다. 근데 2015년에 병사들에게도 이런 권리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낀
느껴서 입법자들이 인사소청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죠. 병인사소청. 근데 여러분 알아요? 아, 내가 인사소청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걸요? 왜? 알려주지 않으니까. 왜 알려주면 골치 아프잖아요. 아니, 너도 나도 다 인사소청 제기하면 일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게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스스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편에는 인사소청이 무엇이고 인사소청을 했던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다? 자, 영창이란 거는 헌법의 영장주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이거는 실질은 감금이다. 자, 그래서 내가 영창 처분을 받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은 첫 번째, 인권 담당 군법무관이 하는 적법성 심사 때 부당한 점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항고. 항고를 통해서 내가 부당하게 당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창 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했을 때는 뭐다? 집행이 정지된다. 나는 항고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새창살 안에 갇히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은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사랑입니다.